주식 화면에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자기 3배 급등한 가격으로 떠 있다면 어떨까요? 심장이 막 뛰겠죠. 그런데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같은 화면에 있는 시가총액, 주가, 발행 주식수,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곱하기 주식수가 시가총액이 아니라 전혀 다른 숫자가 찍혀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디오팜 테라노스틱스 ADR이 바로 그런 기이한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투자자의 판단 기준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이 미스터리를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그런 뉴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치평가의 가장 기본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거든요. 시가총액이라는 분자가 아니라 주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행 주식수, 이 분모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겁니다. 분모가 불안정하면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분석,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라던가 기업 가치 계산 같은 게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죠. 오늘 왜 이런 데이터 충돌이 일어났는지 가능한 가설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혼란 너머에 있는 회사의 진짜 모습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의 전쟁, 그 현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에 따르면 12월 12일 종가가 4.3달러였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15일 월요일 장전 거래에서 갑자기 13.7달러로 폭등합니다. 3배 더 넘게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옆에 찍힌 숫자들이 문제입니다. 시가총액은 35M, 그러니까 3,500만 달러. 발행 주식수는 무려 2.4B, 24억 주.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주가 13.7달러에 주식수 24억 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328억 달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3,500만 달러가 아니고요. 이건 거의 1000배 차이인데요. 어느 쪽으로 계상해도 맞지가 않죠. 맞아요. 시총을 주가로 나눠도 시총을 주식수로 나눠도 공식이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보통 투자자는 시가총액으로 회사의 규모를 파악하고 재무제표 보면서 수익성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경우 최근 연간 매출이 8M, 순손실은 마이너스 25M 수준. 미래를 보고 투자하지만 아직은 돈을 태우고 있다는 전형적인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의 모습입니다. 네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보고 다음 자금 조달은 언제쯤 필요할까? 지금 현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지?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분석의 출발점. 그러니까 이 회사가 3,500만 달러짜리 초소형 기업인지 328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지금 이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회사를 상상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시총 3,500만 달러짜리 작은 바이오 벤처를, 다른 한 명은 주가 13달러에 주식수가 24억 주나 되는 거대 기업을 상상하면서요. 이건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료에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죠.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3가지 합리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ADR 구조의 혼선입니다. ADR 구조요? 네, ADR,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 증서는 아시다시피 해외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편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증서잖아요. 네. 중요한 건 ADR 1주가 실제 본국 주식, 이 경우는 호주 주식이겠죠? 몇 주에 해당하는지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제공업체들이 이 비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ADR 기준 주식수랑 호주 원주 기준 주식수를 혼용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데이터 충돌이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정 데이터 제공업체 한두 곳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런 인지도가 낮은 소형 ADR 종목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의 뉘앙스를 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대형 ADR, 예를 들어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수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계속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도 바로 수정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라디오팜처럼 거래량이 적고 시장에 관심이 덜한 마이크로캡 종목은 데이터 검증 시스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방치될 수 있는 일종의 구조적인 사각지대인 셈이죠. 두 번째 가설은 데이터 매핑 오류군요. 이건 ADR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증권사나 데이터 업체가 수많은 종목의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특정 종목의 식별 코드, 티커랑 기억 정보가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합병, 분할, 심볼 변경 같은 게 잦은 소형주에서 더 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상단계 기업의 가치는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즉 내러티브에 크게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 데이터가 엉망이면 그 이야기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왜곡되거나 또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에 의해서 더 과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숫자가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유동성이 만든 착시라는 건데 이건 앞선 두 문제랑 결합되면 파급력이 훨씬 커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장전 거래처럼 거래량이 아주 적은 얇은 시장에서는 단 몇 번의 체결만으로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재평가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지만 얇은 거래로 만든 급등은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13.7달러라는 가격이 진짜인지 신기루인지 판단할 가장 기본적인 도구, 주가 곱하기 주식수는 시총, 이 공식마저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침반과 지도를 모두 잃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정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세 가지 가설이 말해주는 건 하나네요. 당신이 소형 바이오 ADR에 투자할 땐 가격 변동을 보기 이전에 그 가격을 계상하는 데이터의 신뢰도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대형주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수다. 이 공식조차 여기선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런 데이터 혼란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은 눈앞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라디오팜 테라노스틱스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라디오팜 테라노스틱스는 2021년에 설립된 호주 기반의 임상 단계 방사성 의약품 기업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테라노스틱스는 진단, 다이어그노스틱스와 치료, 테라퓨틱스의 합성어입니다. 진단과 치료. 네, 방사성 동위원소를 약물에 붙여서 몸에 주입하는데 이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첫째, 암세포처럼 특정 표적에 달라붙어서 빛을 내면서 PET-CT 같은 장비로 병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주고요. 둘째, 바로 그 위치에서 치료용 방사선을 방출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역할까지 하는 거죠. 와. GPS가 달린 정밀 유도 폭탄 같은 겁니다. GPS 유도폭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일단 정찰기, 그러니까 진단으로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좌표로 스마트 폭탄, 즉 치료제를 보내는 개념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전립선암을 타겟으로 하는 RAD101, 뇌종양을 타겟으로 하는 RAD202 같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입니다. 이런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볼 때는 딱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약의 원료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길고 비싼 과정을 버텨낼 자금이 충분한가. 역시 마지막은 자금 이야기로 연결되는군요. 자료를 보면 2025년 예상 매출이 13M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예상 손실 역시 마이너스 38M으로 여전히 적자폭이 큽니다. 전형적인 성장통을 겪는 적자 기업의 모습이네요. 바로 그 때문에 자금 조달이 회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25년 10월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해서 2027년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건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 가치 희석, 즉 다일루션이라는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주식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내가 가진 주식 1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 이것이 바로 이 분야에 투자하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가장 솔직한 감정, 즉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와 끊임없는 자금 조달로 인한 공포의 공존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혼란과 희석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강력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로 14.33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데이터의 가장 기본인 주식 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애널리스트가 14.33달러라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정확한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건 그들도 일단 우리의 미래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은 이렇게 계산된다고 보여주는 것에 가깝지 실제 확신을 담은 숫자라고 보긴 어려운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들이 이런 리포트를 읽는 방식이죠.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에서 실패보다 무서운 건 정체거든요. 아무 소식 없이 멈춰 있는 건 곧 자금만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이 회사는 최근 몇 달간 전략적 투자 유치, 핵심 원료인 동위원소 공급 계약 체결, 규제 당국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현재 엉망인 데이터보다는 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의 미래 가치를 현지로 끌어와 계산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델의 입력값에 현재 주식수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 확률과 예상 매출액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5일 장전에 나타난 13.7달러라는 가격은 시장 참여자 중 일부가 드디어 이 진행의 내러티브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얇은 거래량이 만든 데이터 오류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이 종목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 즉 기본 데이터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가 없고 이 확신의 부족이 극심한 변동성을 낳는 겁니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불안을 자극하고 불안은 추격 매수나 공포 매도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가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펀더멘탈보다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으려고 애쓰는 일종의 미인 대회의 게임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정말 안개 속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기중선,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 기술적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던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혼란 속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앵커, 그러니까 다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료에 나온 가격들을 그냥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응축된 지점이라고 해석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4.07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최근에 긍정적인 분위기에 편승했던 단기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4.07달러를 지켜낸다면요? 그럼 첫 번째 관문은 4.43달러에 있는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재미있는 심리를 읽을 수 있는데 50일선인 4.43달러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와 비슷하죠. 그렇죠. 주가가 여기까지 회복되면 드디어 본전이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주식을 던지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저항선인 셈입니다. 그걸 뚫어내야 비로소 그보다 더 오래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이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4.84달러로 갈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52주 최고점과 최저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겠군요. 물론입니다. 중기적으로 52주 고점인 11.00달러는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천장입니다. 만약 주가가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간다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신호를 읽혀서 새로운 매수세가 몰려들 수 있죠. 반대로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52주 저점인 3.50달러입니다. 이 가격은 온갖 악재 속에서도 이 가격 밑으로는 팔 수 없다고 버텼던 투자자들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면 그동안 회사가 힘들게 쌓아온 우리는 잘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내러티브 전체가 시장에서 불신당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선들을 통해 현재 가격의 위치와 시장의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현재 라디오팜 테라노스틱스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군요.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강력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임상 단계 기업의 숙명인 자금 조달과 희석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데이터 오류가 만든 극심한 불확실성.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이 세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상황은 원래 불안을 유발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작은 시가총액, 임상 단계라는 불확실성, 자금 압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숫자 자체에 대한 신뢰의 붕괴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투자 심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군요. 자료의 마지막 문정이기도 하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장전에 보였던 13.7달러는 진짜인가? 이게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건 신기루일 수도 혹은 미래를 먼저 본 누군가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믿고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바닥, 즉 정확한 발행 주식수와 시가총액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그 바닥이 단단하게 확인되는 순간 막연하고 뿌연 안개 같은 공포는 비로소 명확한 리스크와 기회로 나뉘어 보일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당신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